결국 그게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또윤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셔야 하는 경우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오늘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에 하게 될 알바 생활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얘기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리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다음 주까지밖에 못하든 다음 달까지밖에 못하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고민하지 마시고 그만둘 의사를 미리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점주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든 거기까진 내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지만 매장에서 한 사람이 그만두게 된다는 거는 점주에게는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일 하나가 생긴 거거든요. 점주의 성격에 따라서 반응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성격이 고약한 점주든 까다로운 점주든 착한 점주든 최대한 빨리 그만둘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결국에는 서로에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그만두기 2주 전 또는 한 달 전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놓고 거기에 사인을 하게 해서 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놓는 매장이 대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그 기간과 최대한 가깝게 꼭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사정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면 점주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볼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말하시는 게 결국엔 서로에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보통의 점주라면은 당장 다음 주부터 그만둔다고 말을 해도 빠르게 포기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본인의 역량으로 잘 알아서 대처를 하겠지만 다음 타자를 구할 때까지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점주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더라도 그만두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다만 적당한 합의 기간이 필요한데 다음 알바를 구할 때까지 그만둘 알바생이 일해줬으면 하는 기간이죠. 근데 내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새로운 알바가 잘 적응할 때까지 2달이고 3달이고 계속 있어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음 알바 구할 때까지 계속 있어주라, 최대한 빨리 구할게, 이런 식으로 점주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꼭 물어보셔서 정확한 기간을 들어두세요. 그리고 그 기간까지 나오는 걸로 약속을 해두세요. 만약에 다음 알바를 구할 때까지 계속 있어주겠다, 계속 일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얼떨결에 해버리면 점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마음 편히 생각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늦게 구해야겠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알바를 구할 때까지 계속 있어주겠다고 했으니까 진짜 3달이고 4달이고 끌게 될지도 모르고 그 과정에서 더 큰 트러블로 발전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나서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정확한 기간을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점주가 한 2주 정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럼 2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달리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점주 입장에선 좀 귀찮고 피곤한 일일 순 있는데 본인이 점주라면 그건 당연히 감수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마지막 급여는 언제 들어오는지도 잘 들어두시는 게 좋고요. 원래 급여가 들어오는 날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날에 들어오는 건지 확실히 약속을 받고 그러고 나서 남은 기간을 일을 하시다가 정상까지 깔끔하게 받고 마무리 짓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덜미를 잡히지 않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일을 막 해버리거나 또는 시키는 일을 안 해버리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잠수를 타버리거나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행동 자체만으로도 예의가 없는 행동이기도 한데,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는 건 둘째 치고 여러분들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가 있어요. 근로계약을 제대로 실행하고 알바생을 정식으로 법에 맞게 잘 채용하는 그런 곳이라면 무단 결근이나 부정한 행위나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알바생분들도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떤 게 부당한 행위인지도 알고 계시고, 예전에는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주휴수당이라던가 최저시급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일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죠. 알바생분들도 잘못된 게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그렇게 된 만큼 점주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만두실 때는 최대한 깔끔하고 트러블 없이 좋게 좋게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뭔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고 상처받았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나 골탕 먹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 그게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나쁜 점주를 만나셨다면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깔끔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당하게 받아가시는 게 결국엔 가장 좋습니다. 알바생 분들에게 정당한 알바생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점주분들에게도 정당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
그것을 항상 경계하시고 그만두실 때는 최대한 깔끔하게 별일 없이 협의하에 그만두시는 게 결국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런 걸로 상처가 남게 되면 다음 알바를 하실 때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좋은 점주를 만나도 잘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일을 계속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알바 생활에서 계속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최대한 정직하고 정당하게 깔끔하게 시작과 끝을 맺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결국 사회생활과도 좋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기본적으로 좀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상에 본인의 사연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10대, 20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찍어 올리는 도움 채널입니다. 영상을 보신 김에 구독을 눌러두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